한국직업방송 2016년 공익채널 선정을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한국직업방송. 네, 오늘 슈퍼맘 리턴즈 2부 여성의 소자본 창업 코너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봄 다가오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은 돈을 갖고 어떻게 써야 되나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점포 창업을 할 때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점포는 일단 얻어놓지만 인테리어 비용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닥트 공사비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철거 비용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철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리모델링 창업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식점 하실 분들은 하배수가 돼 있는, 싱크대가 돼 있는 그런 곳을 골라야 될 것 같고요. 판매점 하실 분들은 철거 비용이 많이 안 들면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매장을 고르는 게 네. 가장 합리적으로 창업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이야기 오프닝으로 전해주셨고요. 자, 또 한 분의 전문가는 창업계의 대부시죠. 나린 창업경영개발원의 김우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그 백화점에 아이템 하나 입점하는 게 있어서 한 3일 이제 백화점을 계속 들어갔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도 그 고객들 중에 제 표현이 좀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노인 같지 않는 그런 어떤 젊은 노인분들이 너무나 고객들이 많았어요. 아, 노인이신데 네네. 젊으신 분들. 요즘 너무나 네네. 좀 젊어지셨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한번 백화점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다 조사를 해봤더니 백화점들별로 60세 이상의 고객이 10에서 13% 정도 지금 고객이 차지한다고 해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구 구조 변화로 해서 소비 형태가 바뀐 것도 있지만 실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이 지갑을 닫아지는 대신에 나름대로의 이제 젊은 노인들이 여유 있는 생활을 토대로 해서 어떤 생활 환경들이 바뀐 건데요. 네. 실제 예전에는 손주들을 위해서 돈을 썼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을 위해서 뭐 취미라든지 건강이나 그런 쪽의 부분에서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예비 창업자들은 이와 같은 소비 집단의 형태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네네.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과에 접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젊은 노인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새로운 아이템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텐데요. 원장님 오늘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굉장히 좀 새로운 아이템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리폼 하거든요. 리폼. 그러니까 재활용. 그렇게 되는 거는 단순하게 뜯어진 것을 고친다든가 큰 거를 작게 한다든가 옛날 디자인을 새 디자인으로 바꿔준다든가 이건데 네. 그거를 떠나서 청바지를 갖고 아예 소품을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 케이스 내지는 노트북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폐 현수막을 갖고 가방도 만들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네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몇 번 시도하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아주 상업화로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트럭차에 보면은 거기에 덮개 있죠. 방수천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활용해서 눈비에 강한 가방을 만들어내서 명품을 만들어내서 몇십만 원씩 파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충분히 버려지는 거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사실 재활용을 해서 지구의 그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네. 그걸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리폼에서부터 이 업그레이드된 업사이클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네. 업사이클 편집 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동안은 리사이클 이야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만 리사이클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분리수거한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단계가 이 업사이클이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업사이클 편집 매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오늘도 이 특징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개성시대라고들 많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리폼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전락하게 써 위했다 보면은 지금 이제 업사이클링은 나만의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태동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옷이라는 경우도 수선해 입는 것뿐만이 아니고 멋을 위해서 개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면서 이 아이템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이 아이템은 봉제 기술과 디자인 기술만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그 자택에서도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네. 얼마 전에 이제 그 TV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복면광의 그 가면 제작한 디자이너가 예, 방송에 나와서 네. 앞치마를 가지고 치마를 만드는 이제 이 리폼에 대한 것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네네. 재봉 틀이 없이 글루건으로 붙여서 이제 그 치마를 만들어서 화제가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와 같이 최근 들어서 각종 리폼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청바지라든지 소품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지금 경우인데요. 제가 계속 그림 보고 있는데 청바지로 진짜 정말 많은 걸 만들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와 같이 이제 튜닝 리폼 사업은 의류뿐만이 아니라 신발 튜닝이나 각종 가죽이나 모피 제품 리폼도 다양을 하고 또 의류를 통해서 가방을 만드는 등 각종 소품 분야에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폐현수막을 활용을 해서 뭐 방한 텐트나 시장 바구니 그리고 뭐 파우치라든지 앞치마, 베개 이와 같이 뭐 줄넘기라든지 그런 다양하게 변신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알게 해주는 다양한 가치가 창조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자 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사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지 이제 저걸 내가 어떻게 차려보겠다 이런 생각은 좀 덜 들 것 같아서요. 두 분의 역할이 오늘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업사이클링 편집 매장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에 조금 더 부연을 한다 그러면 네. 중고차가 이제 있다 그러면 네네. 중고차의 카시트 그다음에 그 시트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된 경우들이 의외로 많죠. 그리고 네네.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굉장히 길이 잘 들어 있잖아요. 네. 그거 그다음에 안전벨트 거기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네네. 큰 가죽 제품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다시 활용을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한 개 한 개 수작업으로 돼야 되고 다량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걸 독립 매장으로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단순하게 이제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샵인샵 매장으로 간다거나 네네. 아니면 공방 스타일로 해서 자기가 차려놓고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다양 팔면서 네네. 집에서 이제 교육까지 겸해야 되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아까 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트럭의 덮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 가방 제품 만드는 곳은요. 네.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와 있는데 가방 한 개에 최소 10만 원대부터 몇십만 원대까지 외국 있는데 브랜드가 있는 거죠?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죠. 왜냐하면은 그게 버려진 거를 위해서 천을 이용해서 다시 네네. 세탁을 해서 그걸 원단 삼아서 같이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로고 들어가 있는 것도 다 틀리고 한 개 한 개 나만의 가방이니까 네. 저도 보니까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저렇게 독특한 건 나만 갖고 있으니까 참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독립 매장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시도를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아주 활성화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인식이 폐자재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명품을 아시는 분들,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가격을 떠나서 야 이거는 꼭 갖고 싶다. 그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일부 만들어진 것들 보면은 옷 매장이나 구두 매장, 뭐 가방 매장 이런 곳에 편집사비로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샵인샵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서 쇼케이스에서 다른 이제 자그마한 소품들을 파는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드럭스토어에서 이제 요새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그다음에 건강식품, 일반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다 판매하는 큰 매장 내에 한 네네. 코너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 5일 근무되면서 지금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 휴게소죠. 고속도로 그래요? 휴게소가 어마하게 장사 잘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청년 창업 아이템 중에 몇몇 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만든 액세서리를 파는데 꽤 팔더라니까요. 그래요? 굉장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파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를 이제 가서 매장을 창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단계에서 그만큼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의 가게를 만들 수 있을 겸 되려 그러면은 네네. 보다 더 원재료에 대한 수급, 그다음에 이제 폐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튜브를 이용한 소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자재를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런 거를 만들어서 소품을 만들면서 다양하게 됐을 때는 개인 독립 매장으로까지 더 진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이제 텔레비전에서 홍보성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식은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막상 이런 물건을 어디서 사겠다 하면은 매장 자체는 별로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업사이클링 편집 매장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시장 현황도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런 어떤 아이템의 이제 성격하고 국내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네. 사실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적인 이미지들이 워낙 좀 강해서 네. 포괄적으로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더 저 광역으로 보면은 리폼과 구제샵을 좀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에서 재활용에 대한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뭐 한 가지 예로 제가 아까 현수막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공공 그 기관과 일반 민간에서 각종 행사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현수막들이 대부분 사용 후에는 소각 처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1년에 약 5천 톤이 소각 처리를 되고 있는데 그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류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경우로 비교해 보면은 1년에 버려지는 돈이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섬유들이 환경오염에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사회 문제가 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 그 리사이클링 시장하고 저희 나라를 좀 비교를 해보면 네네. 국내 시장은 아직은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요? 실제 국가별로 단순 재활용률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82%, 독일이 70%, 스위스가 59%에서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이 1위인데 반해서 네네. 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제품화하는 데는 우리 한국이 19%밖에 안 되고 네. 독일이 59%, 스위스가 43%에서 우리나라는 단지 이제 그 분리 배출만 잘할 뿐 그 재활용의 제품화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 업사이클 협회에 따르면은 이제 업사이클 기업은 2007년도에 그 디자이너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약간 100개 업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성장해 가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뽑히고는 있는데요. 네네. 현재 매년 20%씩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의 영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은 이제 좀 좋은 면이 하나가 작년 8월 4일부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었는데 네. 사실 1일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예전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또는 기술 전문 지식을 가진 지식 서비스나 제조업에 한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그 유망한 틈새 시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구두나 가구나 의류 등 이런 리폼샵 같은 이런 수리업도 1인 창조기업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확대되는 게 전체적인 어떤 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모습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업사이클링이 보다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쪽으로 너무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안에 위험 요소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원장님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우선적으로 편집 매장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태동기다. 그러니까 제품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다. 근데 이제 크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선, 그 버려지는 배 있죠. 다 네네. 난파된 배를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띄어다가 그걸로 그냥 살리면서 테이블을 만든 경우를 봤거든요. 오. 또 그거를 활용해서 의자까지 만들었는데 네. 보통 우리가 무슨 몇십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얘는 몇 배 더 주고도 사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 이거 참 독특하다, 특이하다. 집에 거실에 하나 놀만하다 이 생각이 네네. 들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자재를 수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가 디자인을 가미할 수 있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보면은 큰 광장석이라고 있어요. 돌. 네네. 그런데 그 테이블을 갖다 그 돌을 갖다가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버려지는 자재, 그냥 있는 자재를 잘 가공을 해서 네네. 디자인을 가미해서 기능성까지 첨부를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다양하게 그렇게 개발되지 않고 마니아층 위주로 그거가 수급이 되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는 일단은 돈을 주고도 살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내놓고
소량으로 모바일 쇼핑에서 판매를 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다가 차후에 자기가 매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서 공방 네네. 스타일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는 그런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의 분위기 자체도요, 좀 더 활성화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바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또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우선 창업 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재활용해드립니다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기업적인 뭐 형태도 있겠지만은 소상공인이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리폼과 구제샵의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소상공인의 창업적으로 제가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게 되면 이제 점포형이 있고 그다음에 재택 사업이 가능한데요. 경영 전략에 따라서는 굳이 내가 다 만들지 않아도 고객들이 와서 만들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전략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네. 실제 이러한 경우는 입지를 크게 가리지는 않고요. 다만 창업자가 리폼이나 구제샵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더 좋겠고 또 아울러서 예전에 수선 전문점이나 그런 기술이 있다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초기 점포 구성에서는 편안한 분위기의 구성이 되겠고 그리고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재봉 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리폼에 대한 관심을 홍보로 이끄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아울러서 리폼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그 오프라인 매장 외에도 온라인 매장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창업 비용은 두 가지 요소로 되겠죠. 온라인 홈페이지의 구축과 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전문가를 통한 어떤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네. 그리고 온라인을 홍보할 수 있는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홍보 비용이 들겠고요. 네네. 그 외에 기기 재료 부분은 이제 부속 재료들 자재인 자재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기 부분이 재봉틀이나 재단기 등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도안이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만은 점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을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래서 점포 임차비 별도로 해서 소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그냥 간단히 차리시려면 일단 3천만 원 정도면은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실질적으로 공방 스타일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을 따진다 그러면은 재료는 재활용을 주로 많이 쓰잖아요. 네네. 폐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재료를 수거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크게 할 경우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에 있는 입다 놔둔 청바지 아, 그죠? 그렇겠네요. 중고로 버려지는 폐 뭐 예를 네. 가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인건비가 비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방 스타일로 할 때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내가 바느질을 할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칩 같은 거 있죠. 네네. 노트북 칩 같은 거를 갖고 잘 잘라서 열쇠고리 내지는 버스표에 그 고리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서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거를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액세서리를 펜던트 목걸이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팔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원재료비는 10%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공임이 5, 60%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겠네요. 정말 잘 만든다 그러면은 부가가치는 정말 재료값에 비해서 10배도 받아도 네. 충분히 당신만의 거다, 개성이 독특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값어치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근데 네. 도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디자인 감각이 있고 색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능까지 첨부될 수 있는 좀 머리가 있는 분들이 그걸 좀 도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하면은 네네. 채렸다가 문 닫는 곳 많아요. 아, 폐품에서 그래요. 뭐 이게 퀼트 같은 거 하시는 네네. 분들 많이 창업하죠. 네네. 처음 재료 다 사놓고 문 닫으면요. 정말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부분을 기능을 본인이 잘 진단하셔서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때 자신 있을 때 도전해서 창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익성은요, 저희가 또 간만에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알려드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못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벌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넓은 범위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다들 예상하셨겠지만요. 자, 이제 끝으로 두 분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좀 간단하게 전해주실 텐데요. 자, 우선 소장님 전략 좀 살펴볼까요? 이 업사이클 사업은 갖춰야 될 차별화 전략이 이제 고객 측면과 그리고 경쟁 업체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수선 같은 경우는 자르고 그냥 뭐 늘리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면은 이와 같이 니포몰프하는 업사이클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창업 전에 패턴, 재단, 재봉 등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게 제일 필수이겠고요. 두 번째는 업사이클링의 첫 번째 첫걸음은 독특하고 이색적인 말 그대로 캐릭터 소품을 개발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 소품의 특징이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색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원장님이 청바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청바지를 통해서 뭐 배낭, 작은 주머니 그리고 카드 지갑, 열쇠고리, 거실화 하는 다양하게 소품들을 개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전반적인 어떤 개발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폐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고급화 가치가 창출됐다는 점이 있는데요. 원가가 낮은 폐원단이나 잉여원단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디자인을 변경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어떤 그 디자인을 제공을 하는 게 이제 활용도에서 높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맞춤식 고객 지원의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맞춤식 아기옷 니폼 전문점 같은 경우는 그 옷 가운데서 낡아서 못 입거나 또는 낡은 성인 옷들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색상과 소재별로 구분을 해서 거기다가 예쁜 장식구를 단다든지 해서 예쁜 아이 옷으로 재구성하는 말 그대로 기존의 제품을 개량하는 사람들의 그 서비스를 맞춤으로 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구지하는 게 어떤 창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창업 전략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웰빙 건강 굉장히 관심 많은 데인데 제가 좋은 사례 하나 본 게 커피 지걱이 다 버려지는 게 무지무지 많죠. 우리나라 네네. 커피숍 어마하잖아요. 네. 그거를 눌러서 화분도 만들고요. 아. 커피 들고 다니는 커피 컵도 만든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래요? 근데 굉장히 이게 재활용으로 폐기물도 안 버려지면서 재활용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을 디자인까지 가미된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기능까지 가미된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이 시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창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까지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자, 오늘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품을 만들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업사이클링 편집 매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정보 전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